네, 안녕하십니까. 캐디 선생, 배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자, 오늘 수업만 들으면 클럽 서버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오늘 수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귀담아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수업을 할 거냐? 볼을 보는 위치. 그러니까는 고객님이 이제 클럽으로 볼을 딱 쳤을 때 볼을 보는 위치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자, 보통 신입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수업이 끝나고 실습이나 뭐 이런 교육을 나가게 되면은 처음으로 필드에서 이제 처음으로 고객님이 드라이버 샷을 딱 치는 그 공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거의 90% 이상 그 공을 잘 못 보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면은 처음 보는 공이니까 이 골프공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시각적인 데이터가 그만큼 안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보는 공이고 처음 보는 클럽으로 이렇게 공을 치는 거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 포물선이라든지 데이터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 볼 스피드로 이 각도로 이 정도 날아갔을 때 몇 메타가 날아가고 이런 데이터가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데이터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볼을 처음부터 잘 볼 수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입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공을 좀 잘 볼 수 있을까요? 선배님 또는 팀장님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제일 처음으로 하는 거는 사실 옆에서 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치는 사람 뒤에 가서 공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는 그 뒤에서 공을 보면 공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보다는 아이언이나 이런 클럽들이 볼 스피드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공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에서 공이 보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어느 정도 시각적 데이터가 쌓였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옆에서 공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뒤에서 공 보니까 공이 너무 잘 보이니까 계속 뒤에서 공이 보는 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클럽 서브가 절대 늘지를 않습니다. 이 클럽 서브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을 옆에서 볼 수 있는 시각적 데이터까지 다 쌓여야지 클럽 서브가 매끄럽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 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볼을 뒤에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고객님이 스윙을 했을 때 시야에 뒤에 서 있게 되면 시야에 걸리기 때문에 이 골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공을 뒤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정작 일해야 될 그 카트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공을 뒤에서 보면은 내가 어떤 돌발 상황이나 변수에 대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 몸은 카트 근처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각적 데이터를 많이 쌓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발사각 1도로 드라이브를 치는 손님을 만났다고 칠게요. 그러면 백날 저희가 하늘을 공중을 보고 있는다고 해서 그 공이 보일까요? 발사각 1도로 날아간다는 소리는 거의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날아간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손님을 만났을 때는 내 시야를 1도 가량의 그 바닥을 보고 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드라이버를 치시는 고객님을 만났을 경우에는 내 시야를 30도에서 45도 사이에 거기에 두고 있으면 공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시각적인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쌓여야지 공을 뒤에서 보다가 점점 대각선에서 보다가 점점 옆에서 카트 근처에서 공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도 말했지만은 자, 볼을 보는 가장 좋은 위치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카트 근처가 되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카트 뒤에 백이 실려 있는 그 백 다이 뒤에서 공을 볼 수 있어야지 클럽 서브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 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홀 맵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홀은 화이트티에서 360m 파4홀입니다. 그리고 100m는 여기, 150m는 여기. 자, 이렇게, 자, 100m, 150m 남은 지점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카트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를 여기에 정차하고, 이제, 공을 보게 되겠죠. 자, 일단 티인 구역에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티인 구역에서 이제 이게 2번 홀이라고 칠게요. 2번 홀. 그러면 1번 홀에서 아이언이나 어프로치라 썼던 클럽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카트 뒤에서 클럽을 정리하면서 공을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결론은. 근데
이 카트 뒤에서 클럽을 정리하면서 공을 못 보는 상황이 생겨서 내가 고객님 뒤에 가서 봐야지 공이 보이는 상황이야. 그렇게 되면은 클럽 정리는 언제 합니까? 물론 경력자들은 그전 홀이나 세컨이나 좀 여유로울 때 클럽 정리를 미리미리 해서 티박스에 왔을 때도 그렇게 많은 클럽을 정리할 경우가 많이는 없겠지만, 신입 여러분들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세컨이나 그린에서 클럽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것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여유 없는 상태에서 그런 클럽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입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클럽 정리는 다음 홀 팁박스에 가서 홀 설명을 끝내고 클럽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근데 클럽 정리를 하려면 카트에 있어야겠죠. 카트에서 클럽 정리를 하면서 공을 보면서 굿샷, 고객님 오른쪽 갔습니다, 왼쪽 갔습니다, 이 공 벙커 넘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건데, 공이 안 보여서 고객님 뒤에서 공을 본다. 그럼 카트에서 몸이 멀어지겠죠. 그럼 그 클럽 정리를 할 시간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카트돌에서 떨어져서 여기에 티인 구역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경력분들은 그전 홀에서 뭐 클럽 정리가 안 됐다고 하면 그 클럽 정리할 거를 다 뽑아서 팁박스에서 공을 보면서 고객님 드라이브를 받으면서 이런 클럽 정리가 가능하겠지만, 신입 여러분들은 이런 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티인 구역이 멀고 카트가 이렇게 멀어질 때는, 고객님 제가 클럽 정리하느라 드라이브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카트 뒤에서 클럽 정리하면서 공을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객님이 그런 걸 싫어해, 드라이브 무조건 받아야 되는 손님이야, 그러면은 그냥 클럽 정리를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클럽 정리는 물론 해놓으면 좋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공을 놓치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뭔지를 무조건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캐디는 일을 함에 있어서 공을 보는 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게 공 보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안전적인 상황에서도 공을 보고 이렇게 캐디가 고객님들을 컨트롤해야지 안전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공 보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 안전이 됐든 클럽 서브가 됐든 우선순위는 공 보는 거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클럽 정리하다가 공을 놓친다, 이거는 진짜 멍청한 캐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인 구역이 카트에서 떨어져 있는 이런 홀에서는 고객님한테 그런 말을 전달해서 클럽 정리를 하면서 공을 보면서 드라이브는 못 봤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공을 옆에서 카트에서 공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시각적 데이터를 쌓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컨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 공을 옆에서 봐야 되는지. 자, 공을 아까와 똑같은 홀입니다. 자, 100, 150, 100, 150이고, 자, 360m 파포. 그러면은 200m를 치면은 보통 한 요 정도 떨어지겠죠, 그죠? 요 정도에 떨어질 겁니다. 여기가 IP 지점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카트를 여기 정차하겠죠. IP 지점에 이제 공들이 떨어져 있을 테니까. 자,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손님들은 캐디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실력도 천차만별로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어 티샷이 여기 떨어지는 고객님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카트를 정차했어요. 여기 정차해서 이제 공을 보겠죠. 그래서 고객님 200 이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클럽을 칠 거예요. 그러면 굿샷 외치면서 이렇게 공을 떨어지는 걸 보고 이 고객님을 태우는 게 맞겠어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신입분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렇게 어영부영하는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 딱 부러지게 고객님 저희 먼저 앞으로 가 있겠습니다, 천천히 걸어오세요 하고 카트를 먼저 출발해야 됩니다. 나머지 세 분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분을 모시고 여기에 딱 와서 공 3개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거리를 불러주면서 클럽을 전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신인 여러분들이 티인 구역에서 공을 보고 볼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의미 없는 왔다 갔다만 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이 고객님들이 예를 들어 세컨 서브를 다 끝냈다. 그래서 빈손으로 고객님 뒤에 여기 위치에서 공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 위치에서 이 공 치는 사람의 공 뒤에서. 이 의미 없는 행동을 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소리예요. 카트 옆에만 위치하고 있어도, 요 카트 옆에만 위치를 하고 있어도 이 고객님이 공을 쳐서 미스샷이 났다. 예를 들어서 150m 지점에서 굴러서 100m 남는 지점에 떨어졌다. 그러면 요 카트 옆에서 고객님 100m 남았습니다, 피칭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피칭을 뽑아서 이 손님이, 나머지 손님이 플레이하기 전에 이쪽으로 걸어오고 고객님 피칭 받아가세요 해서 여기서 만나서 드리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 공 뒤에서 공을 보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이 손님이 쪼로가 나서 100m 남는 클럽이 필요한데
카트랑 내 몸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거 꼭 명심하세요. 카트 옆에서 세컨이 됐든 티인 구역이 됐든 세컨 구역이 됐든 카트 옆에서 공을 보는 습관을 들려야 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필드 안으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 공 쳤는 사람 있죠? 자,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여기서 공 쳤는 사람 있죠? 그럼 이쪽으로 걸어 내려오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카트가 더 빠르기 때문에 카트가 먼저 세컨 구역에 도착할 거고 나머지 고객님 세 분의 클럽 서브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공을 보고 출발했죠. 그럼 이 고객님 뒤에서 제일 먼저 쳤던 이 고객님 공이 여기 있다라는 걸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 지점이면은 80 안쪽이니까 어프로치를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이 손님이 여기 도착할 때쯤 됐을 때 고객님 어프로치 드리겠습니다가 요 위치가 편할까요? 요 위치가 편할까요? 이거는 그냥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카트 옆에 있어야지 그 고객님의 클럽 근처에 있는 거기 때문에 56도가 됐든 52도가 됐든 뽑아서 이 손님 동선에 맞춰서 여기서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쓸데없이 카트에 멀어져서 공을 보기 위해서 빈손으로 그 공 뒤에 서 있는 짓은 이제 이 영상 보고 난 이후로부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나요? 자, 오늘 영상은 딴 거 필요 없어요. 카트 옆에서 공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시각적 데이터를 많이 쌓아서 역광이 됐든 안개가 끼는 날이 됐든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에서도 카트 옆에서 공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1번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각적 데이터를 그만큼 많이 쌓아야 된다는 소리고요. 자, 진짜 유리한 거예요. 카트 옆에 근처에서 공을 볼 수 있어야지 어떤 돌발 상황 변수가 발생해도 바로바로 대처가 가능하다. 그리고 고객님한테 고객님 피칭 9번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고객님을 이쪽 카트 쪽으로 조금 유도시키고 나도 페어웨이로 들어가서 클럽을 전달하고 그리고 다시 그 공을 볼 때 멍 때리면서 그 페어웨이 가운데서 공 보는 거 아니에요. 다시 자석처럼 이끌려서 카트 쪽으로 걸어가면서 공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을 친 손님이 다행히 온그린 시키면 다행이겠지만은 또 미스샷이 났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꼭 명심하세요. 오늘 수업의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페어웨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클럽을 전달하고 바로 백에서 카트로 계속 자석, 그러니까 카트와 내가 자석이 돼야 돼요. 계속 공을 보면서 카트 쪽으로 계속 가는 그런 습관이 들려져 있어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근데 신입 여러분들이 꼭 이런 신입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 영상 보고 카트에서 움직이지 말라 해서 나는 카트에서 그냥 공 보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건 아니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카트에서 공을 봤다는 소리는 카트에서 클럽을 바로 뽑을 수 있다는 소리고 그 클럽 뽑아서 고객님한테 전달하는 것까지 본인 할 일을 한 정도의 능력치가 시각적 데이터가 쌓여서 카트 옆에서 공을 볼 수 있는 수준까지 됐을 때 카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도 안 되는데 카트 옆에서 멍 때리면서 그냥 공만 구경하고 클럽도 전달 안 하고 고객님이 카트 쪽으로 와서 클럽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경기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꼭 명심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설명한 거예요, 오늘. 네, 파이팅 하십시오.